단백질 하면 고기가 떠오르듯이 우유, 유제품 하면 칼슘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뭐래요? 완전히 맞았대요, 틀렸대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오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뼈 건강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나쁜 음식은 뭘까요?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음식은 뭘까요? 과일. 가장 나쁜 음식은 고기보다 더 안 좋은 음식이 뭐냐면 바로 우유 유제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치즈.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고, 자, 그래서 가장 나쁜 음식은 유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일의 참된 가치만큼 유제품의 해로움에 대해서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이제부터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식품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칼슘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마치 유제품을 섭취하면 않으면 뼈가 마른 불쏘시개처럼 부서지기 쉽다고 생각하도록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센트롬이나 이런 이 뼈 영양제나 비타민 D나 칼슘을 먹지 않으면 뼈가 점점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 이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TV나 유튜브만 틀어도 다 가장 좋은 칼슘 하면서 계속 우유나 우유 유제품을 설명하는데 칼슘이라는 발명품이 없었다면 골다공증 유발률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What? 늘어났을 거라고요? 줄어들었을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특별히 노인과 여성들은 단두대의 위협과 같은 골다공증의 위협을 받으면서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인간과 우주를 창조한 신이 칼슘처럼 생명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따로 드셔야 되겠죠? 창조하다가 창조 사업하느라 바빠가지고 깜빡 잊었나 봐요. 자, 우주를 창조하느라 바빠서 깜빡 잊어버려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엄마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소의 젖을 먹어야 하는 종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포유류도요, 엄마 젖 떼고 난 다음에 우유를 먹는 종이 없어요. 인간만 엄마 젖 모유 떼고 난 다음에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골다공증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5,400여 종 포유류, 고양이나 고래나 소, 기린, 늑대, 인간 등은 몸집 크기에 상관없이 사는 장소에 상관없이 어미의 젖에서 나오는 고영양젖을 라우르산이 풍부한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그 고영양젖을 첫 번째 음식으로 먹습니다. 초유죠. 포유류라는 말 자체가 먹일 포의 젖 유자, 즉 젖먹이 동물이라는 뜻인데 이 젖은 유아기 동안 신생아에게 최상의 음식을 공급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음식이 되도록 특별히 설계됐는데 코끼리도 쥐도 모든 포유류는 젖을 떼고 나면 엄마 젖 끊고 나면 우유 다시 안 먹어요. 젖을 끊고 다시는 엄마 젖이나 다른 종의 젖을 안 먹는데 사람만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호르몬성암에 노출이 돼요. 자, 이유가 뭔지를 보실까요? 자, 이 우유하고 모유의 차이점을 좀 보세요.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 성분은 아주 두껍고 거친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젖을 떼고 다시는 엄마의 젖을 먹지 않게 하려는 조물주의 의도이고 따라서 2, 3세가 되면 극소수를 제외한 인간의 소화관에는 레닌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시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2, 3세가 되면 인간의 소화관에는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레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유의 단백질은 대표적인 게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드시려고 데펴보면 끈적끈적한 응고된 끈적끈적한 아이가 바로 이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이 카제인 단백질은 또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카소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자, 이 우유와 모유의 차이점을 보세요. 카제인이 그러면 이 건강하도록 유도합니까? 건강하지 않도록 유도해요? 자, 그러면 이 우유와 모유의 차이점을 보세요. 가우스 밀크와 마달스 밀크를 보면 이 우유의 단백질을 보면 카제인이 80%고 20%가 웨이, 유청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 모유에는 카제인이 몇 프로입니까? 우유에 비해서 40%이고 웨이, 유청이 60%예요. 사람들은 우유를 먹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면역을 위한 항체가 우유에는 없어요. No antibodies for immunity. 면역을 위한 항체가 모유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우유에는 죄송합니다. 근데 모유에는 뭐 어때요? 포함되어 있대요. 면역을 위한 항체가. 자, 그리고 지방을 좀 볼까요? 지방을 보니까 이 우유에는 고포화 지방이고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아주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 우유에는 지방이 없어요. 필수 지방이. 자, 그런데 모유에는 보니까 아주 리치해요. 에센셜 패시. 필수 지방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모유에는. 초유 볼까요? 초유? 우유에는 초유가 없어요. 우리 왜 어릴 때 엄마 초유를 먹은 아이들이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다고 젖이 안 나오는 엄마들 초유 빌어와가지고 먹는 경우 보셨죠? 그래서 초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우유에는 초유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런데 모유에는 보니까 어때요? 초유가. 브레스트 밀크에 엄마에게서 첫 번째 단계에 초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역력이 있고 건강해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좀 볼까요? 소화가 어려워요, 모유는. 그런데 엄마 젖은 보니까 어때요? 와우, 에너지와 성장을 위한 유당이 무려 2배 이상 돼요. 자, 재밌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보니까 비타민 A, E, C, B가 아주 소량이 들어있어요. 어디에는? 우유에는. 모유는 보니까 아주 much higher amount, 아주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박테리아 볼까요? 우유에는 박테리아가 없는데, 좋은 박테리아가 없는데, 모유에는 좋은 박테리아가 어떻대요? 예, 어떻대요? 좋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위한 초유가 아주 촉진시키는 그런 초유 성분이 있는데, 자, 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들어보셨죠?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우유가 뭐예요? 파스테르 공법으로 만들었죠. 모유에는 파스테르 공법이 필요 없어요. 살균할 필요가 없어요. 세균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유는 보니까 파스테라이제이션, 파스테르 공법에 의한 호모제니제이션 데 causes loss of 엔자임, 효소가 상실되는, 효소가 적거나 또는 단백질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파스테르, 저온살균이나 균질화가 우유에는 필요한데 모유에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알러지 리액션이 있는지, 왜 알러지 반응이 오는지 아셔야 돼요. 우유를 먹으면 자꾸 알러지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우유 유제품 회사가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유제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선 소에 젖은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모유에 함유된 칼슘보다 훨씬 거칠고 카제인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흡수되기가 어렵대잖아요. 여기 보니까 hard to digest. 예, 소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유에는 모유보다 200%더 많은 카제인이 들어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카제인은 가장 강력한 뭐래요? 여러분들이 우유 드시는 분들이 왜 전립선암에 걸리고 웃으시는데 왜 유방암에 걸리시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혈관에 혈액이 끈적끈적한 접착제가 돼요. 풀이 돼버려요. 그래서 온갖 성충, 유충, 기생충, 신장의 결석, 간의 담낭의 담석, 음식물 독소, 젖산, 피루산이 다 어디 가서 붙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여러분의 혈액에 가서 붙어서 고혈압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당뇨병이 되고 유방암이 되고 전립선암이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냐고요? 아시겠어요? 야, 혈액이 어떻게 된대? 목재 접착제 같이 된대요. 우유를 드시면 이 카제인 단백질이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혈액을 응고시키고, 예,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가장 큰 문제 이거 보시면 이제 기절하십니다. 예, 우리 논문 쓸 때 이것들을 보면서 기절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칼슘과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유 드시고, 예, 우유 배달해야 되고, 또 뼈국물, 사골국물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목재 접착제치 풀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풀 써놓으면 어때요? 끈적끈적해가지고 다 갖다 붙어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된 겁니다. 자, 여기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상고병 다 왜 생기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칼슘과 골다공증인데 고단백, 고산성 식단은 뼈에서 칼슘을 뺏어가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는 정반대이죠. 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도서관 몇 개 분량의 논문으로 증명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글씨는 작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유제품을 가장 많이 하는 소비 국가,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가요. 인구 10만 명당 이 힙 프랙처, 고관절, 이 엉덩이가 부러지는,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골절 발생수를 봤더니 요 밑에는 20g, 40g, 60g, 80g, 100g 하루 평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20g부터 40, 60, 80 점점 많아질수록
이 골다공증, 엉덩이 골절률이 50명, 100명, 150명, 200명, 250명. 자, 봤더니 하루 평균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들이 뭐냐면 뭐가 올라가요? 엉덩이 골절률이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이게? 점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뼈 골절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아주 비례하게 올라가죠. 자,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봤더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핀란드. 예,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엉덩이 골절률이 높아요. 자, 고관절이 부서지는 현상이 증가한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을 보셨고 칼슘을 좀 볼까요? 칼슘 섭취량은 칼슘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200g, 400g, 600g, 800g, 1000g 많으면 많을수록 엉덩이 골절률이 50명, 100명, 150명, 250명 자, 높아져요? 줄어들어요? 높아지죠? 칼슘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관절 현상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현상이 증가하는 이 도표 보이십니까? 이거 인구 10만 명당. 어마어마한 도표를 보시는데 다들 반응이 하고들 계시네. 하고들 계시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에, 이 영양 상식에 의해 좀 눈이 좀 웨이크업 하고 좀 떠지셔야 돼요. 예. 자, 보시니까. 점심 드시고 오셔서 한참 지금 졸음이 쏟아지시죠? 예. 자, 보세요. 세계에서 유제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다 여기 있잖아요. 미국, 노르웨이. 다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 섭취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힙 프랙처, 고관절 골절률이 아주 비례하게 올라가잖아요. 골다공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자, 단백질 음식을 최소화하는 식단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거의 없는 예, 유제품 소비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예, 장수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도표입니다. 자, 더 차이나 스터디 그 유명한 중국 보고서에 골다공증이란 이 병은 중국에는 없었대요. 보시면 유제품 업계는 유제품이 골다공증을 종식할 수 있다고 엉터리예요, 엉터리. 소리 높여 외쳐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위스키 한 병으로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안 웃기세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끊으라고 위스키 한 병을 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다공증 고치려고 우유, 유제품을 먹으면 이것과 방불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차이나 스터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미국에는 2억의 인구가 중국에 8억, 10억, 무려 4배, 5배 되는데도 중국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없어서 중국어로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아무리 오스테오폴로시스라고 얘기해도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골다공증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우유 유제품을 안 먹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미 국립보건원의 저명한 과학자는 중국이 유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도 골다공증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거 굉장한 연구예요. 자, 그래서 차이나 스터디에서 보실까요? 대부분의 중국인은 서양인보다 유제품 섭취량이 훨씬 적고 칼슘 섭취량도 전반적으로 적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은 훨씬 낮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서양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데 이는 매우 놀라운 차이인데 중국인들이 신체 활동량이 더 많아서 그럴까? 그래서 골다공증이 없을까? 아니면 저칼슘 식단에 더 잘 적응해서? 아니면 서양인들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적어서일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인상과 균형이 깨져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뼈가 약하면 골다공증이면 집에 가면서 우유 배달 좀 해. 사모님한테 가셔서 우유 배달 좀 해야겠어. 나 골다공증 있대. 나가시면서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유방암 환자가 여기 입소하기 전에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골다공증이 좀 심한데 유방암이세요? 거기가 시골이라 우유 배달하는 데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골다공증이라서 우유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고단백 식단은 체내에서 섭취하는 칼슘보다 더 많은 칼슘을 배출하게 해요.
그래서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깨져서 뼈에서 칼슘을 빼와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 유출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몸 체크할 때마다 여기서 메르스코당이 하나도 안 드시는데 칼슘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국 사람들처럼 오스테오폴로시스, 골다공증이 뭔지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근육과 신경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인한 칼슘 부족은 신체의 주요 칼슘 저장소인 뼈에서 칼슘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The China Study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이 중국 역학의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굉장한 연구입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구라고 해도 우리 과학자들에게 과언이 아닌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참 어쩔 때는 안타까워요. 자, 위로 갈수록 산성 음식, 밑으로 갈수록 알칼리 음식 보세요. 우유에 양질의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칼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젖소조차 우유를 마시지 않아요. 사람만 유일하게 포유류 가운데 사람만 젖을 뗀 이후에 우유를 먹어서 계속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젖소는 어디서 칼슘을 섭취할까요? 완벽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은 오직 한 곳. 어디? 우유? 멸치? 치즈? 어디에서 올까요? 자, 어디에서 와요? 예, 완벽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은 오직 어디? 식물에서 얻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식물에는 뭐가 듬뿍 들어있다? 칼슘이 듬뿍 들어있다. 자, 그래서 메르치 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결심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칼슘에 대해 말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육류와 유제품은 산도가 아주 높아요. 보시니까 치즈, 포크, 돼지고기, 페이스트리, 비프, 소고기, 화이트 브레드, 흰빵, 에그, 계란, 모스트 그레인, 대부분의 곡류, 그리고 생선들은 보니까 산도가 높아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애플, 토마토, 그레이프루트, 아포트, 토마토, 알칼리 음식이죠? 상추, 블루베리, 아보카도, 알칼리 음식이죠? 예, 그 다음에 양배추, 오이, 라임, 레몬 같은 여러분들은 신과일하면 산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니까 알칼리 음식이에요. 과일과 채소는 우리 체내에서 알칼리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의학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에 대해 말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육류와 유제품은 산도가 아주 높아요. 인간이 산도가 높은 음식을 중화시킬 때 뭘로 중화시키느냐? 뭘로 중화시키느냐? 산성식품은 몸에서 저절로 중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몸속에는 칼슘을 빼내서 칼슘과 인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화를 시키는데 이게 과학적인 진실인데 이 칼슘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야 한다 그러면 그 산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면 반드시 알칼리 음식인 샐러드를 동시에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pH 균형을 맞추고 몸에서 칼슘을 빼내지 않게 하려면 고기를 먹을 때조차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 중화를 시켜라? 샐러드를 먹어서 중화시켜라. 눈 좀 뜨이세요? 예. 자, 나키 좀 보세요.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Why weren't breast cancer sites like Susan G. Komen warning everyone about this? For calling Susan G. Komen, this is Jocelyn. How may I help you? Okay, so we're wondering why you don't have a huge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consuming dairy on your website when there's a direct link to breast cancer. There was a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that found out women consuming dairy who has had breast cancer increases their risk of dying of breast cancer 49%. I was wondering why it's not on your website. We cannot answer these types of questions. Once again, another health organization rep saying someone else would have to answer my question. Rather than risk being stood up again, I went straight to the local Susan G. Komen chapter to see if they would answer my questions.
They didn't want to answer my questions in person either and told us to stop filming, but promised they would connect me to the national office directly. Susan G. Komen's Pink Ribbon campaign had done a lot to raise awareness for breast cancer. Although it was confusing to see pink ribbons on dairy yogurt containers. Breast cancer can be prevented with a healthy diet and lifestyle, but we're not. We're talking about pink ribbons and putting all the money into research for the cure. I, for one, know that I would want my daughter, my mother, me, I want to focus on not getting to that point. And that's where I would like to see more energy and effort put. 이거 심각한 내용인데 조금 이해되세요? 수잔 레빈이 얘기하죠. 우유 유제품은 특별히 치즈,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특별히 호르몬성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난소암 등에 해당이 되는데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파스테르 공법에 의해서 살균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멸균 처리를 하죠.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별히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들은 하루에 요플레 요거트 아까 보셨죠.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절반 이상이 올라가요. 49%가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4% 증가합니다. 유방암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핑크 리본 아시잖아요. 유방암 예방하기 위한 그 모임에서 핑크 리본 달면 유방암을 예방하자는 그런 모임인데 정작 유방암을 예방하자고 하면서 치료법 연구에 돈을 쏟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요플레 요거트를 후원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제 딸과 엄마와 저 자신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또 한 번 더 보세요. As a form of institutionalized racism.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People say, well, no, I want hormone-free, not injected with bovine growth hormone. But milk is this hormonal fluid, so it's just packed with sex hormones and natural sex steroid hormones like estrogen, progesterone. In fact, doesn't matter if it's conventional milk, doesn't matter if it's organic milk. Milk without hormones, it's an oxymoron. Organic dairy has just as much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galactos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as conventional dairy. Dairy products in general have a lot of other products associated with it, not the least of which is pus. I mean, they actually have laws limiting how much pus you can actually have in a milk and still sell it. I believe it's like 750,000 pus cells per cc. Because, I mean, you wouldn't want too much pus and it'd be like pure pus. People might object. In fact, you could think of cheese as kind of coagulated cow pus, if you would. 예.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고된 소의 젖고름을 즐겨 드시는 거죠. 그래서 닥터 폴 포러스가 이야기하죠.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가장 위험한 음식이에요. 특별히 자폐아들, 그리고 여기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등등 뇌병변에 이 비타민 B12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얼마나 이것이 해로운지 자폐아들에게 우유를 먹였을 때 카소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 제 강의 그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매일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아동 환자를 만났는데 습진, 여드름, 변비, 미산역류, 철분 부족. 자, 철분을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 분들 많은데 우유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이제 결과가 오냐면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이 와요. 예? 우유 단백질은 알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알레르기가 암을 유발하는 거 아시죠? 예,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계열을 쓰시는 것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는 소의 건강한 우유를 원해. 그런데 우유 자체가 호르몬이에요. 난소암, 전립선암, 유방암, 호르몬성암이 왜 걸리냐? 호르몬성 음식을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 자체라는 거예요, 우유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가득 들어있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 암이 오고 유방암이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유 자체가 호르몬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나 지금 안 마셔 하는데 흰빵들은 드세요. 흰빵에 다 뭐로 만들어져요? 예,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포화지방으로.
그래서 일반 우유나 유기농 우유나 상관없어요. 호르몬 없는 우유는 없어요. 우유 자체가 호르몬입니다. 우유를 드시면서 호르몬성 암이 안 걸리기를 바라시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유기농 유제품도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일반 유제품만큼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이와 관련해 다른 성분도 들어있어요. 자, 이 닥터 엘렌 골드해머 박사님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충격적이죠. 우유에서 검출되어도 되는 적고름의 최대 용량을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는데 여전히 판매되고 cc당 75만 고름세포. 와우, 왜 유방암에 이렇게 농이 주주주주 흐르고 썩어 들어가고,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권 선생님 림프에 지금 농이 주주주주 쏟아져 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있잖아요. 예, 림프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예, 독소 배출구인데 독소 배출구가 다 막혀서 여러분이 담낭폐색, 대장폐색, 예, 모두 암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혈액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포화지방이 cc당 75만 개의 고름세포? 다들 눈들을 감으시는데 다들 보시면 치즈를 너무나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젓거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 보래요. 젓거름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 젓거름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 삼중음성 왜 그렇게 끔찍한 병이 생기는지 부인하시지만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병이 났을 때는 당신의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치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 한번 해볼까요?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젓거름이다.